안녕하세요. 네오먼입니다. 저희가 이제 손해보험 그 11월 실전 문제풀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실제로 시험을 치르고 나서 문제를 분석을 하고 실제 나왔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한번 시험을 앞두시고 꼭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 달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는 예상 문제집이나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문제들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문제은행집에서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부분들을 더 많이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1편 손해보험부터 시작을 해서 제4편 제3보험까지 총 50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볼 건데요. 지금 나오는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매번 그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시험 문제를 푸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화재보험을 다루는 문제에서 보통 약관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거 또는 없는 그런 손해가 뭐냐? 요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직접적인 그런 손해에 대해서 다 보상을 받는다. 그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도관이 파열돼서 동파가 돼 가지고 일어난 그런 화재 사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재 시 갑작스러운 추위로 수도관이 얼어서 파열된 거에 대해서는 수도관 동파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화재 시 피난을 하는 피난 손해라든지 아니면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해라든지 아니면 연소를 막기 위해서 보험의 목적의 일부 건물을 파손하는 그런 손해에 대해서는 다 보상한다. 그죠? 피난 손해, 침수 손해, 그 다음에 일부 피난 이제 그 화재 연소 방지 손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하죠. 우리가 이제 비용 손해나 직접 손해 같은 것들을 보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재 시 갑작스러운 추위로 수도관이 얼어서 이 부분도 보상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의 화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잔존물 제거 비용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잔존물 제거 비용 구하는 문제나 아니면 재산 손해 보험금을 구하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일단 계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좀 잘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처음부터 좀 거부감을 느끼시고 잘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나오는 문제들이 중심이 돼서 늘 나오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파트니까 뭔가요? 예,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은 우리가 가입 금액 대비 그러니까 보험 가액 대비해서 보험 가입 금액이 80%가 미만일 경우에는 80%에 비례하는 거죠. 그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80% 이상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전액을 보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하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존물 제거 비용은 재산 손해금의 10%. 그죠? 재산 손해 보험금의 10%를 범위 내에서 한도로 보상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잔존물 제거 비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죠. 자,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10%, 그 다음에 이거는 잔존물 제거 비용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이렇게 두 가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지금 보면 가입 금액이 4천만 원이고 가액이 1억 원이니까 40%잖아요. 그러니까 80% 미만이니까 80%에 대해서 4천만 원을 보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에 80%니까 8천만 원 분의 4천만 원을 보상하니까 50%를 보상하는 거죠. 그죠? 50%를 보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재 손해액이 3천만 원이니까 우리가 잔존물 제거 비용은 화재 손해액이 10%를 보상하니까 재산 손해액이 10%를 보상하니까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는데 잔존물 제거 비용이 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도가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을 다 보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50%만
그죠? 가입 금액이 50%, 80% 미만이기 때문에 50%만 보상한다. 그러니까 400만 원에 2분의 1. 그래서 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200만 원은 300만 원 한도 10%, 화재 손해액 10%의 한도 내의 금액이기 때문에 200만 원 전액이 보상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효라고 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지 의무나 지자 돌림의 통지 의무나 이런 것들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지가 돼요. 해지. 그죠? 해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3대 기본 지키기라고 있어요. 뭐 청약서를 전달하거나 뭐 약관을 설명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부본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3대 기본 지키기를 하지 않으면 취소가 돼요. 자, 우리가 무효, 해지, 취소 각각의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는 무효 사유니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 위반했으니까 이거는 해지죠. 그러니까 무효 사유가 아니고요. 이미 발생하였지만 보험계약자 당사자 상반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으니까 이것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거예요. 서로 몰랐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15세 미만인 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무효죠. 맞죠? 왜?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의사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효 처리한다. 자,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사항이 발생하나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거 뭐라고 한다 그랬죠? 통지 의무. 우리 사고 후, 그러니까 그 계약 후 의무죠. 그렇기 때문에 통지 의무, 고지 의무는 뭐가 된다고요? 이것도 해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화재보험의 특별약관 중 풍수재 위험보험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거.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거. 풍수죠. 풍수. 뭐죠? 바람, 풍, 물수. 그러니까 여기서 보상하지 않는 거. 태풍, 바람, 폭풍우. 폭풍우는 뭐예요? 물이죠. 물. 해일, 물. 우박은 뭡니까? 얼음이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거 뭐라고요? 눈이나 우박은 풍수재 위험 담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특수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이 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언저리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특수보험 중에 하나인 도난보험에 대해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도난보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요. 정답이 몇 번이 되겠습니까? 동산의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 손해는 보상한다. 그죠? 도난보험에 가입했으니까 보상합니다. 보관장소를 72시간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72시간? 예, 72시간 중요하죠. 예,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수탁물의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도난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도난행위에 대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건데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난보험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보험, 그러니까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우리가 도난보험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수보험인 도난보험에 가입한 것은 우리가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그런 직접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가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다.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사기, 횡령 당연히 보상하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요? 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행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간, 그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고 또는 동시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이런 기간과 구간이 혼합되어 있는 보험입니다. 여행보험. 대표적인 그런 혼합보험에는 여행보험과 건설보험이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여행보험에 대해서도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이 지문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국내 여행보험은 첫날 오후 4시에서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0시에서 우리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장 개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1의 보험료를 받은 때, 우리가 보험료를 낸 때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휴대폰 손해 특별 약관을 가입한 경우 물품의 분실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휴대폰 손해 같은 경우에도 특별 약관에 가입을 해도 우리가 분실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분실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은 기간과 구간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보험이라고 했습니다. 건설보험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혼합보험이다. 이게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보통약관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우리 재산보험에서도 나오는데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항상 어디에서 보상한다? 예, 특약에서 보상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8번, 9번 문제는 장기 손해보험에 관한 문제인데요. 장기 손해보험은 일반적인 우리 보험의 원리 이런 문제들하고도 같이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기 손해보험에 관한 문제들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일반 문제하고도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오는 문제들 중심으로 나오니까 꼭 같이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손해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3년 이상인 계약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통상 뭐라고요? 3년 이상인 계약을 말하고요. 보장성 보험은 보험기간이 80세로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하면서 나이를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재산보험 뒷부분에 가보시면 손해보험 회사에서 질병 사망을 특약으로 하는 보험에 대해서 질병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그 한해서 질병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한해서 우리가 80세 만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때 80세가 나오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장성 보험은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80% 미만 사고 시 자동보건제도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1년 단위로 1년 미만으로 계약을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 1년 미만에 계약하는 경우에 3년씩으로 이제 우리가 장기 보험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80% 미만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금 손해보험금을 전액 보상받는 제도가 자동보건제도입니다. 자, 해지 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우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죠? 장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이 아니다 보니까 해지 환급금의 범위 내 우리가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느 범위 내에서 봐서요?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왜냐면 이제 해지 환급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험회사가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아갔을 때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불할 갚을 능력이 없어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지급해야 되는 돈이 뭐라고요? 해지 환급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만 계약 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80세 만기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건 뭐라고요? 예, 우리 재산보험에서 손해보험이 질병사망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할 경우에 해당하는 그 가입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세 만기는 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구성과 관련된 내용 중에 틀린 거 그러는 겁니다. 보험료 우리 구성 관련해가지고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뭐하고 합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보험료 플러스 그죠?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험료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보험료 안에는 우리가 저축보험료하고 위험보험료가 같이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저축보험료하고 위험보험료가 들어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에는 우리가 신계약, 그 다음에 수금비, 유지비, 신수유 또는 신유수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예정사업비는 과거 사고 통계를 기초로 장래 사고율을 예측한 위험률, 사고 위험률 계산하는 건 뭡니까? 사업비율이 아니라 예정 사고율, 예정 위험률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계약이나 유지나 이런 사업에 관련된 비용, 우리가 부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예정했던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들 이런 것들이 나갔을 때의 위험률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정 사업 비율에 대한 설명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험보험료는 요 저축은 우리가 만기 때 주는 돈이에요. 해지나 만기 때 주는 돈이고 위험보험료는 우리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재원이 되는 겁니다. 자, 같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보험료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부담하는 건데,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된다. 그 다음에 순보험료 안에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이 된다.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 안에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가 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앞단에서 나오는 문제와 지금 장기손해보험에서 나오는 문제를 양쪽에서 다 맞출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료 관련된 문제는 매 시험마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기 화재보험 등 재산보험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보험회사에 이행해야 하는 통지 의무. 자, 우리 통지 의무에 해당하는 겁니다. 통지 의무. 자, 이런 화재보험이나 재산보험이니까 화재보험이나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 직업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내 직업하고 화재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내가 내 직업에서 불나는 거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하고 불나는 거는 다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지 의무, 보험회사에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지 의무에 해당하는 건 내가 이걸 꼭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는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들어있는 건물을 지속할 3일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에는 알려야 돼요. 근데 3일 이상이니까 우리가 알릴 필요가 없고요. 건물의 구조를 계속해서 수선하는 경우는 우리가 5일이 아니라 15일 이상 수선하는 경우에는 알려야 됩니다.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15일 이상 수선하는 경우는 알려야 되는데 그 기간보다 짧기 때문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으면 여러분들 중복 보상, 그죠? 특별 우리가 이제 이익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보험이 계약이 있을 때는 우리가 중복 보상이 나가지 않도록, 그죠? 비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알려야 됩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통지 의무에 해당하는 건 뭐라고요? 예,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이거는 알려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연금저축이나 세제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돼요. 왜 그 금액이 그만큼을 내냐, 그거보다 더 내면 안 되냐, 더 적게 내면 안 되냐. 예, 그건 그죠? 법으로 정한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 납입금액 한도는 연간 1,800만 원 이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세제 적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연금저축의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 이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계약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도 해지하게 되면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타소득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여러분들 사망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돈을 인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면 저축의 어떤 취지에 위반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지를 했을 경우에도 연금소득세를 낸다. 그런 기준이 뭐가 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천재지변이나 여러분들 계약자의 사망이나 아니면 계약자 여러분들이 해외로 이주합니다. 그럼 여러분 연금을 여기서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되는데, 계약자가 질병으로 3주 이상, 너무 짧죠. 3주 돈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그걸 다 해약했을 때도 연금소득세를 적용하면 연금 저축 소득의 재원에 빵꾸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일 경우에는 우리가 3주 이상의 요양이 아니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한다. 그래서 연금소득세만 부과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제도를 규율하는 법규가 아닌 거 그러는 문제니까 퇴직연금 제도, 퇴직자 들어간 게 다 정답입니다. 퇴직급여, 퇴직연금, 근로자 퇴직급여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규율하는 법규가 아닌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퇴직연금 제도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형태가 있죠. D, B형이 있고 DC,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그 다음에 개인 연금 퇴직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IRP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3번부터 17번까지가 이제 손해보험의 마지막 5문제인데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범위가 좀 넓지만
또 그리고 약간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로 나오는 문제들을 좀 암기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좀 푸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반드시 그 다음에 뭐뭐만 그죠? 요런 용어가 들어가면 일단 의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통사고에 대해서 모든 형사책임 면제, 우리가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여러분들한테 형사책임 면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요. 왜냐면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종합보험을 가입해서 종합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좀 면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모든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뺑소니를 하거나 아니면 중과실 사고를 위반하거나 아니면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러면은 그렇게 된 것까지도 보상 면제를 해주면 형사책임 면제를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남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통사고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과실, 뭐 12대 중과실이라든지 아니면 뺑소니라든지 아니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형사책임의 소를 제기받을 수 있다. 면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산정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먼저 13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령 중에 하나 뭐뭐만. 자, 기본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만 을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 가입자의 연령이라든지 아니면은 성별이라든지 가입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본보험료를 딱 정해놓고 그 기본보험료를 추가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뭐 특별요율이라든지 아니면 특약요율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상, 할인, 할증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가입 금액이라든지 성별, 연령 등에 따라서도 다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종류상 다음 보기와 관련이 있는 거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타이어식 굴삭기나 타이어식 기중기나 우리 콘크리트 믹서 트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무 가입 건설 기계라고 합니다. 의무 가입 건설 기계. 여러분들 뭐 이렇게 타이어식 굴삭기 같은 게 나오면 뭐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의무 가입 건설 기계. 이게 구종의 의무 가입 건설 기계인데요. 여기는 뭐 덤프트럭 이렇게 다 쭉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는 우리가 덤프트럭 좀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문제를 내고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문제는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요 상태를 암기하셔서 타이어식 굴삭기는 뭐에 해당한다? 예, 의무 가입 건설 기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에서 부상보험금 보상 내용. 자, 우리가 부상보험금 있고 사망보험금 있고 또 후유장애 보험금이 있습니다. 후유장애 보험금이 있는데 요 세 가지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상보험금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해당하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간병비나 구조수색비나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입원료, 응급치료비는 다 부상보험금에 해당하는데 상실수익액이나 가정간호비, 자, 기억하십시오. 상실수익액이나 가정간호비는 뭐에 해당한다? 간호니까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후유장애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간호라고 하는 것은 요 지금에 필요한 게 아니라 무슨 후유증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간호를 하는 거고 상실수익액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긴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죠? 간호가 필요한 장애가 발생을 해서 우리가 그 일을 못하게 됐을 때 내가 기존에 받았던 금액을 보상해주는 그런 금액이 뭐라고 하냐면 상실수익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는 뭐에 해당한다? 예, 후유장애 보험금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최근 들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우리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그 다음에 후유장애 보험금, 그죠? 그래서 금액도 기억을 좀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망하고 후유장애 같은 거는 우리가 후유장애는 1억 5천까지 보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부상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부상 또는 후유장애 등급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망보험금은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최저 2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상까지는 우리가 2천만 원까지는 예, 사망 시에는 보상을 해주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금액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지금 부상보험금에 해당하는 거 아니면 후유장애 보험금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를 고르는 문제인데 특히나 부상보험금에 대한 내용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후유장애 그 보험금을 끼워 넣어가지고 틀린 문제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손해보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자동차 사고 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거 그러는 문제입니다. 자, 심의위원회는 재판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재판상 화해의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재판과 동일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판에 불복하는 과실 분쟁권을 심의 조정하는 게 아니라 재판에 불복하는 과실 분쟁권을 조정하면 여기서 우리가 불복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예, 재판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뭐가 되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편의 손해보험의 17문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1편, 2편의 어떤 보험 법규나 윤리나 보험 모집인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에 비해서는 범위가 좀 많습니다. 근데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손해보험 설계사가 돼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신에 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영업하는데 직접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합격하는 게 목적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제가 지금 17문제를 설명했던 문제들 중심으로 그 언저리에 있는 문제들만 여러분들이 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시험을 보러 가셔서 막판에 마지막 준비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손해보험 편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